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머니 네버 슬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미증시는 급반등에 나섰습니다. 그 반등의 폭도 굉장히 컸고요. S&P 500과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한 시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어제는 비컷을 단행한 이후에 시장에서는 좀 설왕설래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 이제 50bp 인하가 시장에서의 경기 침체를 연착륙으로 이끌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더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3대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마감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S&P 500 지수 1.7% 올랐습니다. 5,713포인트 선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M7 종목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오르는 등 반도체 지수의 강세의 영향으로 2.5%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도 1.26% 상승한 42,00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 지수를 밀어 올리는 데 한 몫을 해줬습니다. 21만 9천 건이 나오면서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숫자가 찍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의 전망치가 22만 9천 건이었는데 이 예상치도 밑돌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올라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유가는 다시금 1.5% 가까이 튀어 올라갔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공언하면서 중동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나스랄라, 이 수장이죠. 헤즈볼라의 수장이 이스라엘을 보복하겠다라고 강경하게 좀 선언을 했습니다. 간밤에 속보 통해서 마구 전해졌었는데요. 결국에는 오펙 회원국인 이란도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원유의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국제유가 간밤에 강하게 올랐고요. 금값 2,600달러가 돌파가 됐습니다. 선물 가격, 현물 가격 모두 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금값인데요. 현물 가격은 온스당 2,600달러 목전까지 올라와줬고요. 선물 가격은 전일 사상 처음으로 2,600달러가 돌파가 됐습니다. 간밤 1%대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값을 들어 올리는 데 한 몫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UBS 투자은행에서는 금값 상승이 지속될 거다라는 분석, 내년에 목표 주가, 목표 가격을 온스당 2,700달러까지 간밤 제시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금값뿐만 아니라 은값의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고요. 커피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각종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얘기는 쏙 들어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이러한 가격 지표들이 우상향을 보인다면 시장은 과연 또 이를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전체 시장 맵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밤 사이에 M7 종목을 비롯한 테크주들의 움직임들이 모두 좋았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1.8%대 강한 상승이 보였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아이폰 16의 사전 판매가 좀 부진하다라고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애플의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휴대전화의 그 컬러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인지 주가는 강하게 올랐고요.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도 강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무려 4% 가까이 상승을 했고 브로드컴도 3.56%, AMD 퀄컴도 각각 5.7%, 3.3% 상승세 보였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마이크론, 인텔까지 주가 올랐습니다. 마이크론은 다음 주에 또 실적 발표 예정도 있기 때문에 그 추이 잘 지켜보셔야겠고요. 윗단에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어도비의 주가가 또 오랜만에 3.6% 강한 반등이 나타났고 바로 위에 있는 오라클의 주가도 1.8% 올랐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장비 단에 있어서도 종목들 일제히 5%대 안팎의 강세를 보였고요. 조금 더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주가도 1.5% 상승, 메타도 4% 가까이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테슬라 관련한 그 자동차 보험의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 그 이야기는, 그 데이터는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소식과 함께 주가가 7% 넘는 강한 상승이 나타났고요. 이미 소비재 쪽에서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홈디포, 로우스의 움직임도 좋았지만
나이키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이키는 본장에서는 0.1% 강보합권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스타벅스와 마찬가지로 CEO의 새로운 교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10% 안팎의 시간의 거래 급등을 보였는데 과연 스타벅스와 같은 이런 부진을 좀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대표의 행보가 나타나게 될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또 여행 관련한 종목들 에어비앤비의 주가가 5% 넘게 올랐고요.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를 비롯한 카니발 등의 크루즈 관련한 종목도 모두 올랐습니다. 또 아마존의 주가도 1.84%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또 실적 발표한 기업은 페덱스입니다. 여기 UPS 바로 아래에 있는 페덱스. 시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본장에서는 0.7% 올랐는데 이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부진하게 제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두 자릿수대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는 필수 소비재 쪽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최근에 관련한 종목들, 코카콜라나 월마트를 비롯한 종목들의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밤사이에는 월마트, P&G 그리고 코카콜라 등의 종목들 일제히 1%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국제유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가운데 에너지주 강세 두드러지고 있죠. 엑스모빌 1%대, 코노코필립스도 1.78% 올랐고요. 부동산 쪽은 최근에 좀 좋았지만 혼조를 보였고 바로 옆에 있는 산업재 쪽도 강세를 보였고 이 최근에 헬스케어 종목들이 좀 많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혼조를 보인 가운데 일라일릴리는 반등을 보였지만 존슨앤존슨, 머크 등의 종목들을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금융주 보겠습니다. 최근 금융주 계속된 반등이 이어지고 있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종목들 모두 1에서 많게는 3%까지 올랐고요. 버크셔에서 웨이의 주가도 0.68%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특징적인 기업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페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실적이 나왔던 기업인데요. 2025년 회계 연도 1분기 실적 발표였습니다. 페덱스 실적 발표 이후에 0.7%의 상승 정규장에서 보여줬었고 그 이후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시간 외에서 10%의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실적 발표가 좋지 못했죠. 아무래도 매출과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이 나오면서 경기의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는 페덱스 주가의 그 하락도가 좀 더 민감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 원체 이제 집안에 있다 보니까 그 배송 붐이었었는데요. 팬데믹이 끝나고 그 물류의 수요가 정상화로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페덱스가 좀 부진의 늪을 걸었습니다. 최근에 주가 관련해서도 투자 의견 하향 조정 리포트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0.7%의 상승으로 정규장에서는 올라서 $300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테슬라 살펴볼게요. 테슬라 비컷의 단행이 되면서 간밤 7%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자동차는 대부분 이 할부로 구매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전기차가 같은 동급의 내연 기관 대비해서 굉장히 비싼 부분이어서 소비 심리가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하다고 하는데요. 그간 일론 머스크 CEO도 매크로적인 그 환경을 계속 탓해오기도 했었습니다. 전기차 판매 부진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높은 금리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0.5%포인트의 비컷이 단행이 되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해줍니다. 7%의 상승 보여주면서 테슬라 $243에서 장 종료가 됐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인텔 자회사 모빌아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부진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인텔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 모빌아이의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전해졌었는데요. 그런데 모빌아이가 지분 매각에 계획이 없다라고 간밤 밝혔습니다. 주가는 급등했고요.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13에서 장 종료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페이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페이팔 홀딩스 미초에서는 이 아웃퍼폼 등급 제시를 했고요. $90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지금 아마존과 손을 잡고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바위 프라임 서비스 통합을 발표했고 이 협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출이 늘어날 거다. 그리고 소비자, 판매자 모두에게 이 사용이 좀 높아질 부분이어서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다. 가시적인 그
성적표가 나올 거다라는 분석이었었고요. 최근 페이팔 실제 그 2분기 실적에서 결제 금액이 11%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꾸준히 우상향을 그려갔었는데요. 간밤 6%의 상승으로 77달러에서 페이팔 홀딩스 장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미국 주식 이야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미국 증시 포인트는 또 뭘까요? 확인해 볼까요? 설마 11월에 또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를 50bp를 인하를 했는데 또 50bp를 인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연방준비제도가 비컷을 단행한 지 이제 하루인데 월스트리트 일각에서는 다시 비컷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1월에 또 50bp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런 의견을 내놓은 건 JP모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페룰리입니다. 참고로 그는 전날 연준의 금리 결정을 또 정확히 예상한 인물이기도 한데 이날 CNBC에 따르면요. 페룰리 이코노미스트는 노동시장의 고용 데이터와 또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인다면 연준은 대선 이틀 후 마무리되는 11월 정례 회의에서 재차 50bp를 인하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 연준이 전날 내놓은 점도표를 보면 이 연말까지 50bp를 더 인하할 예정인데요. 다음 회의에서 바로 비컷을 단행하는 게 연준이 그리는 큰 그림에 그리 엇나가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페룰리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여전히 중간값보다 빠른 속도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주목한 건 구체적으로 일자리 보고서입니다. 지금부터 다음 회의까지 2개의 일자리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요. 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비컷이 아니라 11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서 25bp씩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의 금리가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또 다음 FOMC 정말 11월에 50bp를 내리게 될지 여부는 계속해서 우리가 발표가 되는 데이터 내용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장 한입뉴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입뉴스는 스타벅스 이야기입니다. 출근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아마존도 그렇고요. 직원들의 출근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CEO는 사무실에 직원들에게 출근을 하라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업무 수행을 위해서 대면 근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출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이어서 내근을 강화하는 경영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스타벅스의 브라이언 니콜 CEO가 직원들에게 사무실 출근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대부분의 경우 그곳은 사무실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출근 정책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존에 이어 스타벅스도 다시 내근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의 기조를 잡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타겟의 소식입니다. 최근에 이제 CEO나 CFO의 교체 소식이 많은데요. 과연 이번 타겟의 CFO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타겟 새로운 CFO로 짐 리라는 인물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펩시코에서 25년 동안 이상의 경력을 지닌 인물인데요. 새로운 경영진의 영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타겟 소식 확인해 볼까요? 타겟이 9월 22일부로요. 새로운 최고 재무 책임자로 짐 리를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짐 리는요. 이전에 펩시코에서 부 CFO를 지낸 바 있으며 펩시코에서 25년 이상 근무하면서 여러 고위직을 맡아왔던 소매업 분야의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인데요. 짐 리가 타겟에 합류하는 타이밍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겪었던 과잉 재고와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판매 감소 등 문제가 해소되어가는 시기에 취임을 하게 된 것이죠. 타겟이 새로운 경영진의 영입을 통해서 이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GM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보택시 재개 소식인데요. GM 크루즈 로보택시 테스트를 다시 한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보행자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1년 만에 도로 운행에 나선 건데요. 캘리포니아에서 소규모 테스트를 진행한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네, GM의 자율주행 사업부 크루즈가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의 운행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업은 지난해 발생한 보행자 사고 이후에 면허가 정지된 바 있는데요. 약 1년 만에 다시 도로에 차량을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테스트는 소규모로 진행이 되며 테스트 운전자가 있는 최대 5대의 차량이 캘리포니아 써니베일과 마운틴뷰에서 운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로보택시 관련해서는 앞으로 모멘텀이 많은 것 같습니다. GM 크루즈 소식도 들려왔고 10월 10일에 예정되어 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도 또 얼마나 반향을 일으키게 될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입 뉴스 열어볼까요?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하는 기업이라 과연 뭘까요? 바로 탈렌 에너지라는 기업인데요. 데이터 센터 판매 등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바클레이즈나 UBS 등의 투자 기관에서 매수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 유틸리티 섹터의 탈렌 에너지 코퍼레이션이 이 애널리스트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170% 가까이 증가하면서 폭발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의 데이터 센터를 판매하고 서스퀘하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바클레이즈, 구겐하임, 제프리스, UBS 등 다양한 투자기관에서 탈렌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했는데 많은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여기까지 성장한 탈렌이 앞으로도 이런 기대에 부응을 할 수 있을지 상승세가 또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탈렌 에너지, 또 에너지 관련한 기업 중에서는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IB 쪽에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종목 뉴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뉴스는 아마존 소식입니다. 미국의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이죠. 판매자를 위한 AI 도구를 내놨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아마존이 판매자를 위한 AI 도구를 내놨는데 네. 19일 아마존은 미국 내 일부 판매자를 대상으로 베타 버전의 AI 도구인 아멜리아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 말에 더 광범위하게 판매자가 이 AI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아마존은 생성형 AI 도구인 베드락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아멜리아는 바로 이 베드락을 사용하여 구축이 되었는데요. 아마존에서 활동하는 판매자들은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여러 영역을 탐색해야만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다양한 규정과 정책을 준수하고 또 브랜드를 광고하고 공급망을 관리하며 판매 추세를 예측해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멜리아는 이런 이슈를 더 쉽게 돌파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고 합니다. 아멜리아는 판매자에게 필요한 답변과 조언, 그리고 도구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올인원 생성형 AI 전문가가 되는 셈인데요. 판매자는 아멜리아에게 질문만 하면 정확한 정보와 또 지침이 담긴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아멜리아의 주요한 기능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3가지 영역에 나눠서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아멜리아는 기본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데요. 연말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개인화된 정보와 또 모범 사례를 제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멜리아가 이 판매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최근 매출과 또 판매 단위, 웹사이트 트래픽에 대한 요약을 제공하고요. 동시에 이 데이터를 전년도와 비교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판매자가 면 티셔츠는 어때요? 와 같은 질문을 하면 판매자의 면 티셔츠의 성과를 즉시 답변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문제를 진단하고 경우에 따라서 판매자를 대신해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아멜리아가 판매자를 대신해서 간단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존은 이 아멜리아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아멜리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판매자가 아마존 스토어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또 입장을 밝혔고요. 판매자를 지원하는 AI 도구인 이 현재의 이커머스 AI 도구는요, 현재 이커머스에서는 아마존의 지위를 더 공고하게 할 요소입니다. 이는 이커머스 산업의 신규 진입자를 막을 또 중요한 경제적 해자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각각의 판매자들이 쌓아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떤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라고 하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 지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마존의 매출 증가를 이끌 것이기 때문에 향후의 행보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마존 주가도 좀 오름 추세를 보이고 있죠. 네, 아마존의 주가는 현지 시간 19일 1.85% 상승하면서 189달러 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약 27% 상승하는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나이키 소식입니다. 얼마 전 스타벅스 CEO가 교체되면서 엄청난 주가의 반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나이키의 CEO가 교체가 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2020년 1월부터 나이키를 이끌어온 존 도나호 CEO죠. 이분이 회사를 떠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베이의 CEO, 또 페이팔 이사회 의장, 서비스나우의 CEO를 거친 베테랑 리더인데 하지만 이런 인물조차도 최근 어려움을 겪는 이 나이키를 되살려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CEO를 교체하게 된 나이키인데요. 나이키는 엘리엇 힐을 CEO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10월 14일부터 직책을 맡게 된다고 하는데 힐은 나이키에서 유럽과 북미 전역에서 고위 임원직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나이키와 조던 브랜드의 모든 상업이 마케팅 운영을 이끌었는데 2020년 나이키에서 은퇴하기도 했었죠. 나이키가 그를 다시 회사로 끌어들인 목적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나이키는 나이키를 깊게 이해하고 있는 마케팅 베테랑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나이키의 회장은 엘리엇 힐은 글로벌 전문성과 리더십 스타일, 또 업계에 대한 깊은 이해, 브랜드, 제품, 운동선수, 직원, 소비자에 대한 열정이 나이키의 다음 성장을 이끌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또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이 힐과 30년 이상 함께 일했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나이키가 사실 지금 좀 대면에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기 한가운데 있는 나이키다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굉장히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먼저 나이키에게 가장 중요한 해외 시장이죠. 중국에서의 어려움에 또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중국 내에서의 성장 둔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자국 브랜드들의 약진과 더불어서 일부 정치적 긴장 관계가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에 영향을 미쳤다고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러닝화 시장에서의 부진도 또 나이키의 또 다른 위기의 핵심 배경이라고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팬데믹이 끝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야외에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덕분에 러닝화 시장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영역에서 대장인 나이키보다 다른 브랜드들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호카와 온러닝 등 새로운 강자들이 나이키를 두고 치고 나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나이키가 기술력과 마케팅 모두에서 참패했다는 좀 냉정한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의 영역에서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많이 인정받았던 나이키인데 최근에는 많은 소비자들이 브랜드보다는 좀 기능성에 더 초점을 맞춘 새로운 브랜드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많은 파이들을 뺏겼던 나이키입니다. 이번에 CEO 교체가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최근에 나이키 주가 사실 많이 빠졌죠? 네, 맞습니다. 나이키의 주가는요, 현지 시간 0.1% 오르면서 80달러 선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날 S&P 500과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 등이 모두 강한 모습을 보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다소 실망스러운 주가 흐름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장 마감 이후에요, 또 CEO 교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나이키의 주가는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이키 소식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미국 주식 이야기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